본 영상은 4차 산업의 핵심인 데이터를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4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산업군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데이터를 이용한 사용자 서비스를 하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이 산업들의 공통점은 바로 데이터를 입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입력으로 사용하는 데이터의 품질이 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닉스는 오랫동안 이런 양질의 데이터 공급을 위해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은 수집되는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프론트엔드 서비스에 라이브 데이터를 공급하고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인 빅데이터의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에 의해 고속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공급합니다. 다시 말해서 프론트엔드 서비스들이 데이터를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은 십수년간 다양한 현장에 적용되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포스코, 한국석유공사와 같은 중공업 분야, 포항가속기의 거대과학 분야, 쓰레기 소각장 및 수처리 등 환경 분야, 지하철, 공항 등 SOC 분야에 적용되어 수많은 개별 장치를 연결하고 시스템을 통합하여 다양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를 고속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스템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은 센서나 액추에이터와 같은 하드웨어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과 데이터를 이용한 공정 엔지니어링, 고속 데이터 저장, 시스템 통합 등의 기능을 합쳐서 상위 각종 서비스 앱으로 데이터를 공급하고 그 결과를 다시 하드웨어로 피드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 4차 산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산업 생태계, 이런 말들은 4차 산업이라고 하면 당장 떠오르는 단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팩토리에는 스마트한 서비스는 있어도 스마트한 데이터 이용 방법에 대한 언급은 없어 보입니다. 스마트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력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역시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4차 산업의 구축 과정을 보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프론트엔드 서비스들이 직접 하드웨어와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화 수준이 높은 대형 플랜트인 경우에는 상용 데이터베이스나 혹은 OPC 서버를 이용하여 하드웨어의 데이터와 연결하는 구성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프론트엔드 서비스들이 직접 하드웨어와 연결이 되면 타 서비스들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중복된 목적을 가진 네트워크 트래픽이 과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경우 데이터의 공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나 라이브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형 플랜트나 고속 정밀 공정에서 피드백 제어에 이용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OPC 서버를 이용한 데이터의 공유는 상용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고속 데이터의 라이브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나 대형 브랜드 장비를 제외하면 OPC를 지원하지 않는 산업용 장비나 장치들도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결국 서비스와 데이터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이 세 가지 방식은 대형 플랜트나 소규모 플랜트의 통합에 있어서 완전한 솔루션이 될 수 없는 것이죠. 4차 산업의 프론트엔드 서비스가 서비스해야 할 하드웨어의 범위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은 전통적인 시스템 구성에서 벗어나 하드웨어 레벨과 서비스 앱 레벨을 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합니다. 이런 구성에서는 상위 레벨의 서비스 앱들은 하위 레벨의 하드웨어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으며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에서 공급하는 데이터의 물리적 의미만 알면 되니까 서비스의 기능과 품질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위 하드웨어 레벨의 다양한 장치와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해서 데이터를 고속으로 수집 저장하고 상위 서비스 앱들이 데이터를 잘 가져갈 수 있도록 표준화된 모델로 메모리상에 올려놓습니다. 더불어 자체 엔지니어링 환경에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에 연결된 모든 장치를 연결하는 프로세스 엔지니어링도 지원합니다. 특히 프로세스 엔지니어링을 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양한 제어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여 소프트웨어 기반의 DCS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도 지원합니다. 제어 공정의 복잡한 로직을 상위 서비스 앱에서 구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은 제조 공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시티와 같은 시빌 시스템에도 적용 가능한데, 스마트 시티의 경우 하드웨어의 다양성이 제조 공정보다 훨씬 크고 수량도 많아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시스템 레이어가 별도로 없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림과 같이 특정 시스템과 프론트엔드 서비스가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PLC, 센서, 액추에이터들의 노후화가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일부 하드웨어가 고장이 나거나 교체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위 하드웨어 레벨에서 연결된 여러 장비 중 일부가 다른 제조사의 다른 모델로 변경될 경우 상위 서비스 앱에서 기존에 구현되고 테스트되고 운영되고 있는 로직에 영향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드웨어가 변경된다거나 추가된다는 것은 데이터 스캔 타임, 메타데이터, 데이터 타입 등이 변경되고 추가된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변화는 최초 서비스 앱 시스템 구축 시 변경 사양을 예측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위 로직의 항상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위 서비스 앱이 무정지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면 더 큰 리스크가 존재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시스템이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에는 표준화된 데이터가 유니크한 이름으로 하드웨어와 논리적으로 분리된 상태로 메모리상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상위 서비스 앱에서는 한번 테스트된 로직의 항상성을 보장해줄 수 있습니다. 변경되거나 추가된 하드웨어에 대한 처리는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에서 담당하게 되므로 이미 구현된 서비스들은 365일 24시간 무정지로 서비스될 수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프론트엔드 서비스들의 목적에 맞는 패턴 분석을 위해 시간에 따른 저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 규모가 커지게 되면 저장 시스템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요구사항들이 발생합니다. 첫째, 초당 수메가에 이르는 이벤트를 저장할 수 있는가입니다. 둘째, 저장소를 분산하고 분산된 저장소를 클러스터링할 수 있는가이며, 셋째, 얼마나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설계를 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저장 시스템은 메모리를 이용한 파일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현재 현장에서 초당 18메가 이벤트의 저장을 구현하고 있으며 장비의 사양에 따라 저장 속도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저장 시스템에 저장된 개별 데이터들을 데이터 링크 기능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이름으로 중앙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에서 구성이 되므로 하드웨어 제조사와 관계없이 표준화된 데이터 구조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는 전국 단위로 시스템을 통합하여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 각 지자체 단위로 운영되는 설비들을 서로 연동하고 국가적 재난 사태와 같은 경우를 관리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자원의 경우 낙동강, 금강, 한강의 상류 지역에서 관리되는 상수도 공급망은 하나의 지자체에서만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자체를 관통하게 됩니다. 전력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전국 단위의 공공설비들을 다룰 때 동일한 물리량을 측정하는 센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즉 분류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전력량계를 예로 든다면 기존의 방식이라면 아마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센서에 긴 1년번호를 부여하고 부산시 중구 남포동에 있는 전력량계에 또 다른 긴 1년번호를 부여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할 경우 긴 1년번호로 데이터의 출처를 알려면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센서 데이터 및 정보를 다수의 조직과 서비스에서 인식하고 공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로그램으로 조회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안 해도 될 번거로운 절차들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에서는 모든 데이터에 유니크한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센서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를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그리고 기억하기 쉽게 부여함으로써 설비 담당자, 설비 운전자 그리고 엔지니어가 모두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면 항상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 예정에 없던 설비들이 추가될 때 매우 곤혹스러운데요. 그 이유는 시스템 설계 자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시스템 완공 후 새로운 시스템이 추가될 때인데요. 이때는 시스템 사용자나 공급자 입장에서 모두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시스템 구축 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였다면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은 상위 서비스 앱과 하위 하드웨어 레벨을 완벽하게 분리하기 때문이죠. 어떤 시스템이 추가되든 언제 추가되든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에서 추가된 데이터는 모두 표준화되고 상위 서비스 앱 로직과 관련 없이 시스템 무정지 상태에서 새로운 하드웨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설비 한두 대를 연결하여 프론트엔드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장 단위, 전국 단위 또는 글로벌 단위로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존 시스템 구성 방법으로는 많은 데이터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상위 프론트엔드 서비스의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뢰성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피드백 제어에 많은 장애물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은 이러한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기능 중에는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간 데이터 링크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확장해 나가면 공장 단위, 전국 단위, 글로벌 단위의 시스템 통합이 가능하며 심지어 시스템 규모에 의해 포기해야 하는 데이터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 프론트엔드 서비스에서는 전 세계 어디에 있는 데이터도 그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프론트엔드 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며 피드백 제어까지 가능하게 만듭니다. 만약 글로벌 단위의 시스템에서 시스템 통합을 위한 물리적 네트워크가 충분히 잘 정의되어진다면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은 더 멋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현장의 로 레벨에서 로컬 데이터 포그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된 모든 장비에 라이브 데이터를 데이터 포그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상위 프론트엔드 서비스에서는 직접 현장의 데이터를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근 산업 생산 시설 데이터를 위한 클라우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사의 입장에서 보면 제조 과정의 모든 노하우가 녹아있는 데이터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으로 산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과 같이 데이터가 모여있는 클라우드를 현장에서 데이터 포그의 형태로 구현함으로 해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외부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에 따른 보안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가 외부에 있음으로 해서 피드백 제어를 위해 엣지 컴퓨팅을 도입해야 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조 현장에 구현된 데이터 포그가 엔지니어링 환경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은 산업용 데이터 포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라고 함은 인터넷상에 존재하여 네트워크 입장에서 최상위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는 반면 데이터 포그는 현장에 가장 가까운 네트워크에서 형성되는 데이터의 집합으로서 클라우드와 네트워크 토폴로지에서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피드백 제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4차 산업의 구축 과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프론트엔드 서비스 구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개별 서비스 앱들은 어떻게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드백입니다. 일부 프론트엔드 서비스에서는 피드백 제어를 위한 룰 기능을 제공하지만 현장의 다양한 공정을 표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고속의 피드백 연산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닉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에서는 통합 엔지니어링 환경을 제공하여 고속의 공정 제어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상위 프론트엔드 서비스에서 분석한 결과를 현장으로 직접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피드백까지 완성되면 데이터 수집 및 저장, 데이터 분석, 판단, 피드백 제어까지 스마트한 시스템의 한 사이클이 구성됩니다. 현장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개념을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을 하면 어떤 일이 가능한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플랜트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십 개의 단위 공장들이 있는 플랜트를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으로 데이터 포구를 만들면 모든 데이터가 데이터 포구에 존재하게 되고 데이터를 생산하는 장치나 장비들은 서로 연결되게 됩니다. 물론 각 데이터는 데이터 타입이나 스캔 타임 등이 서로 다르며 최소 수 밀리초에서 수분까지 스캔 타임의 데이터들이 각각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업데이트되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포구를 구성한 후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환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원료 입하부터 제품 출하까지 모든 공정이 동기화되어 통합이 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죠. 전체 공정의 데이터가 개별 데이터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로컬 데이터 포구에 존재하게 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서비스가 로컬 데이터 포구에 표준화되어 존재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최종 서비스는 원료 입하부터 제품 출하까지의 모든 공정을 한 번에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위에서 구현되는 프론트엔드 서비스는 플랜트 전체를 운영하는 운영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팩토리가 머신이 되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 인공지능과 협업을 하게 되면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에 의해 전 공정의 모든 데이터가 데이터 포구에 존재하게 되면 인공지능은 각 단위 공정 외 전 공정에 대한 공정 프로세스를 학습하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전 공정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패키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의 의미는 생산 공정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외 공장을 짓거나 플랜트를 수출할 때 커미셔닝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답을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답을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것은 엄청난 차이니까요. 인공지능으로 학습되고 리버스 엔지니어링된 플랜트 소프트웨어는 커미셔닝 및 설계 단계에서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심지어 리버스 엔지니어링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상으로 플랜트 전 공정을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지요. 이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스마트 시티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스마트 시티는 많은 발전을 해왔으나 도시 전체를 보고 설계된 스마트 시티가 아니라 개별 설비들의 스마트 서비스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음 세대의 스마트 시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도시의 모든 시설물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 장마철에 폭우가 서울 경기 지역에 내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서로 연결된 서울시의 시설물들이 최적화된 프로그램에 의해 스스로 동작하기 시작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강우량 측정기로부터 전송되는 강우량은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우수 처리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가는 순간 범람 신호를 항전으로 보내고 항전에서는 관련 지역의 침수 가능성이 있는 전력 전송망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같은 시간 수자원공사로 전달되어 한강댐 하류의 댐문을 자동으로 개방하게 됩니다. 동시에 서울교통공사로 전달되어 지하에 연결된 모든 배수구를 열고 여의도를 지나는 지하철을 멈추게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나리오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으로 연결된 도시의 시설물들이 이미 데이터 포구에서 프로그램된 홍수 대비 프로그램을 밀리초 내에 자동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도시가 살아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여기에 스마트 팩토리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협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시의 모든 시설물 데이터가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에 의해 데이터 포구에 올라와 있다면 누구나 표준화된 데이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이용한 수많은 서비스들이 잉태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인공지능은 최적화된 도시 운영 시스템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가진 도시는 이제 더 이상 건설만 하는 도시가 아니라 바로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가 되며 하드웨어적인 진화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의한 도시의 진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해외 스마트 도시를 수출할 때 더 이상 건설과 같은 하드웨어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를 수출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건돌시 컨트롤 V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과 데이터 포그의 구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시닉스가 실행한 프로젝트를 통해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스템 구성은 전력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입니다.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은 하위 전력량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전력량계 데이터 포그를 구성하며 빅데이터 시스템과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이 직접 전력량계 데이터를 수집하면 되는데 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60대의 전력량계에서 생산되는 전력량 데이터의 갱신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수집 저장해야 할 데이터가 조당 384만 개의 더블워드입니다. 이 정도는 빅데이터나 기타 상용 데이터베이스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여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 대량의 고속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수집 저장하여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에서 3일치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시스템으로는 라이브 데이터를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에서 통계 연산을 하여 전송하고 있으며 이는 사물 인터넷 시스템이 데이터 수신이 아니라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경우 한 장비에 대해서 고속의 데이터 저장이 필요한 경우는 매우 드물긴 하지만 이런 전력 데이터와 같은 사회 기반 설비의 경우 고속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할 필요가 종종 있으며 스마트 팩토리의 경우 대부분이 고속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는 장비들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대량의 고속 데이터 저장 능력이며 현재 3MHz의 속도로 이벤트를 저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닉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15개 대형 공공시설과 11개 지역 공공시설에 있는 설비 관제 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 단위의 대규모 시스템의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과 수많은 이기종 시스템들의 통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 공공시설에는 약 27개의 글로벌 회사로부터 시설 관제 장비를 공급받고 있으며 장치의 모델로는 약 300여 개의 모델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장비와 통신하기 위한 통신 프로토콜이 300여 종류이며 동일한 물리적 의미를 지닌 데이터라 하더라도 공급사와 모델이 다르므로 생산된 현장 데이터의 속성과 통신 방식, 프로토콜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 300여 종류의 이기종 장비 1300여 대를 엔트리급 서버 한 대로 전국 단위로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상위에서 관제 서비스를 하는 각종 서비스 앱들은 현장에서 어떤 공급사가 어떤 프로토콜로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특정 물리량을 측정하는지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데이터 이름으로 데이터를 가져가기만 하면 되고 그 데이터의 물리적 의미만을 알면 되므로 서비스 개발이 한층 다양해지고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포구에 현장의 라이브 데이터가 존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자 고객은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많은 다른 서비스들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라이브 데이터가 서비스 개발의 기본 전제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스템 구성도는 지하철 4개 호선 160여 개 역사 PSD 통합 시스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 도시의 설비들을 통합하고 데이터 포구를 만들어 다양한 관제 서비스 앱들에게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에는 대규모 공장의 생산 설비 못지않게 엄청난 데이터를 고속으로 만들어내고 있으며 시스템이 무정지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승객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어서 시스템 역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도 추가되는 역사는 시스템 무정지 상태에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 공급된 이 시스템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정지 운영 중입니다. 스마트 시티의 경우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입니다. 12년간의 무정지 운영으로 시닉스가 공급하는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신뢰성을 검증해 주고 있는 프로젝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스템 구성도는 거대 과학실험 장치 중 시닉스가 전담하는 라인입니다. 라인의 길이는 약 30m 정도 되지만 수백여 개의 측정 장비들과 제어 장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문제는 모든 측정 장비와 제어 장비를 서로 동기화시켜 빛의 경로를 정확하게 샘플에 향하도록 제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기종 장비와 통신 프로토콜, 그리고 개별 스캔 타임, 다양한 입출력 등을 어떻게 동기화시킬 수 있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통합 엔지니어링 환경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비로부터 다양한 입력과 출력을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이기종 시스템을 동기화시키고 통합하고 데이터를 데이터 포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떤 대규모 공장이든 도시든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 핵심적인 시스템 레이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스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선별관제 시스템. 지금 보시는 시스템은 지자체에 공급된 스마트 선별관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시닉스는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공급하여 사용자 시나리오에 의한 관제 영상을 80여 대의 관제 단말로 분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본 시스템은 2019년도에 특허를 획득한 시스템으로서 국내 최초로 사용자 시나리오 기반 영상 분배 시스템이죠. 준공 시까지 8,000대의 CCTV 카메라로부터 오는 영상을 인공지능 시스템이 분석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 시나리오대로 관련된 관제사 단말기로 해당 영상을 공급합니다. 각 CCTV로부터 송출되는 영상은 초당 10프레임입니다. 8,000대면 초당 8만 상의 이미지가 되는데 이에 대한 분석 정보를 이용하여 영상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고속 병렬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시닉스가 공급하는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은 단세대의 서버로 8,000대의 CCTV 카메라 영상 정보를 통합하고 분배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더구나 이 시스템에서 주목할 사항은 데이터 저장을 18MHz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그 어느 저장 시스템보다 빠른 저장 능력일 것으로 생각되며 스마트 시티의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한 비즈니스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iOS, 안드로이드.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디바이스를 고르라면 단연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일 것입니다. 애플에서 iOS를 발표한 후 세상은 모바일화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iOS와 안드로이드 위에는 수많은 그리고 다양한 앱들이 운영되고 있죠.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이러한 앱들의 서비스로 인해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서비스 앱 개발로 세계적인 서비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사용자 서비스 비즈니스들이 iOS, 안드로이드 위에서 흥망성쇠를 하고 있습니다. iOS, 안드로이드, 우리는 이들을 OS라고 부릅니다. OS 위에서 앱 생태계가 형성된 것이지요. 이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놓았더니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들이 잉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로 리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애너밀리 디텍션 서비스, 이미지 어널리시스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데이터의 고속 저장이 필수인 서비스들이죠.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놓았더니 CCTV 전문 기업에서 스마트 선별관제 시스템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하였습니다. 역시 데이터의 고속 병렬 처리가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놓았더니 블록체인 기업에서 제조물 데이터를 위한 트래킹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어기 및 센서로부터의 표준화된 데이터가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놓았더니 미세먼지 관제 및 통제 서비스가 대기업에 의해 사업화되었습니다. 수많은 계측 장비와 고속의 데이터 저장, 그리고 이기종 장비들이 동기화될 수 있어야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놓았더니 3차원 사물 인터넷 기업에서 공장 자동화의 3차원 그래픽 서비스를 하겠다고 합니다. 역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에 데이터 포구가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들이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위에서 잉태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에 의해 자연스럽게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 것이죠. 잠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내부를 보겠습니다. 컴퓨터 내부를 보면 주기판 위에 회로가 그려져 있고 그 위에 통신칩, 메모리칩, CPU, 하드디스크 등의 하드웨어 장치들이 올라가 있으며 이들 장치들은 회로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 장치들을 운영하기 위해 윈도우즈, 리눅스, 맥OS 등의 운영체제가 올라가야 합니다. 컴퓨터에서 OS는 기판 위에 올려져 있는 각종 장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터넷 브라우저, 탐색기, 오피스 등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및 그 데이터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시티는 컴퓨터의 구성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로 회로를 그리고 그 회로는 지하철 PST, CCTV와 같은 공공시설물들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같은 프론트엔드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죠. 여기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하철 PST와 CCTV와 같은 공공시설물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상위 프론트엔드 서비스가 이 데이터를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즉,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은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에서 컴퓨터의 OS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겠지요. 빌딩 자동화가 잘 된 어떤 건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과 같은 OS가 없는 건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건물 바로 옆에 각종 최첨단 스마트 서비스들을 지원하는 건물이 새로이 들어섰다고 한다면 이 건물주는 건물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건물 관리자에게 옆 건물과 같은 스마트 서비스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한다면 아마 건물 관리인은 건물 업그레이드에 드는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새로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와 솔루션 확보에 난감한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에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과 같은 OS가 운영되고 있다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새로운 하드웨어가 추가된다면 그 하드웨어는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에 시스템 무정지 상태에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마치 컴퓨터에서 드라이브 소프트웨어 설치하듯이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엔지니어링 환경을 통해 통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됩니다. 신규 서비스 제공 업체는 그저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 지원하는 데이터 포구에서 데이터의 이름으로 데이터를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통이야말로 산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플랫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유통이 단순히 재화의 물리적 위치 이동만이 아니라 디지털 데이터의 흐름도 포함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마존 온라인 쇼핑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존은 생산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리고 소비자의 소비 성향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산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맞춤 전달하는 데이터의 유통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의 유통이 아마존의 수익 모델이라 볼 수 있겠죠. 산업 데이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 데이터의 유통 경로도 소비재와 마찬가지로 센서, 액추에이터 같은 데이터 생산자로부터 각종 프론트엔드 서비스와 같은 데이터 소비자까지입니다. 여기에 피드백까지 포함된다면 현장의 각종 장비나 장치들은 데이터 생산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데이터 소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소비자의 성향을 분석하여 맞춤형 생산자의 정보를 역으로 제공하듯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은 이런 산업계의 데이터 유통을 담당할 수 있는 아마존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프론트엔드 서비스 시장에서 데이터를 스마트하게 이용하게 하는 OS 개념의 시장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은 스마트 팩토리 OS, 스마트 시티 OS로서의 개념으로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산업 생태계까지 지원할 수도 있죠. 국내 굴지의 대형 플랜트에서 전국의 대형 공공시설, 지자체의 보안 시스템까지 이미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OS로서 그 기능성,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에서 소개드렸듯이 OS 개념의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곧 이런 시장이 열릴 것입니다. 시닉스와 함께 시장을 먼저 만들고 성장시키는 일을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